네, 안녕하세요. 교도협변 박찬희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친구에게 돈을 받고 빌려준 물품을 제3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미쳤나? 짜증나나? 뭐 이런 거? 자, 심지어 본인이 받은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친구가 받고 넘긴 것을 알았다면, 게다가 그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어때요? 당연히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금액이 적은 물건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일 몇백, 몇 천이 넘는 금액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 최근 들어서 렌트카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제 레이더망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렌트카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그런 게 추이가 느껴지거든요. 신종 사기로 불리고 있는 이 수법은 흔히 말하는 꾼들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부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렌트카 업체에서 많은 수의 차량을 대여한 후에 서너 달은 꼬박꼬박 금액도 입금하고 연락도 잘 주고받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요, 렌트비도 지불하지 않죠. 완전히 제3자인 타인에게 목돈을 받고 빌린 차를 대여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처럼 먹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돌려받을 방법은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한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 방해죄에 의해서 열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차량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차량에 대해서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권리를 임의로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를 이용한 사기 수법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도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2월달이었던가요? PD수첩에 방송된 그 내용, 자칭 개인 렌터 사업의 1인자라고 말하는 빅보스맨의 민낯이 밝혀지게 되었었죠. 금리 10% 이상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금액으로 슈퍼카를 구입하게 되죠. 그 구매한 슈퍼카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해준다는 목적으로 가져간 다음에 대출한 사람에게는 매월 2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해주게 됩니다.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니 초반에는 괜찮다, 수익성이 있네, 괜찮네 라고 안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형태입니다. 통장에 대여료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구입한 차량도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한번 생전 보지도 못한 그 차량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할부금을 계속해서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차량 가격도 슈퍼카랍니다. 1억이 아니고 2, 3억, 4억, 5억도 될 수 있는 그런 슈퍼카입니다. 최근에 우리 로펌에서도 진행하는 사건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했고, 그 차량은 남자친구가 끌고 다닌다는 그런 레퍼토리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방금 모두에 설명드렸던 그 사건과 실질은 동일합니다. 인간은 진화를 거듭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기 수법마저 진화를 해서 로맨스 스킨과 렌트카 사기가 접목을 하게 된 거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성이고 자신의 남자친구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그 수법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고 다달이 할부금을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 다른 사기 수법과 동일하게 처음에는 다달이 할부금도 제때 입금을 해주고 연락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니까 연락이 끊어지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죠. 하지만 몇 달 뒤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할부금도 입금해주지 않아서 본인만 결과적으로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그 경우, 렌트카 업체는 차량을 회수할 수가 없지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넘긴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런 사건을 진행할 때는 다소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제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 자의로 대출을 받고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너도 동의한 거 아니냐라고 큰 소리 칠 여지도 있죠. 심한 경우에는 본인의 차량이 한국이 아닌 해외까지 팔려나가서 사실상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상황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대포차로 유통이 됐겠죠. 차량 수배 봤더니 중국이 난징 뭐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차량이. 최근 이와 같은 사기 수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무런 대가 없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이게 사기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부분,
일반적 거래 행태로 봤을 때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수익금을 약정하는 케이스예요. 예컨대 이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7개월, 8개월 뒤에 200%, 300%의 수익이 보장된다. 이런 내용의 약정을 하고 뭔가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욕심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사기 판별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